시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이번에 재입고된 라니맘닷컴의 미구아라 마스크팩 3종 세트를 추천합니다. 노란색이 오리지널이고요. 빨간색은 안티에이징, 주름살 펴주는 데 더 효과적이고요. 파란색은 특별히 건조한 피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좋은 마스크팩입니다. 여러분, 재구매율이 90%가 넘는 제품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남성분들의 주문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남성분들도 피부관리 하셔야죠. 라니맘닷컴 주문하시면 바로 당일날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루, 늦어도 2, 3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는 정오뉴스, 또 한 주간을 좀 정리하는 그런 뉴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백신의 희소식 때문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백신의 희소식 일장춘몽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2차 코로나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미국의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전혀 강력한 봉쇄령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코로나 재확산세에 날개를 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소식 일단 KBS가 전하는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입니다. 백신 개발 소식에 희망의 빛을 본 것도 잠시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한 국제통계 기준으로 확진자는 지금까지 5,300만여 명, 또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5,184만 명, 모두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국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최근 9일 10만 명을 넘었고 하루 사망자는 6개월 만에 다시 2,000명대입니다. 그럼 먼저 미국 LA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 특파원, 이 확진자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12일 기준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하루 확진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4일 10만 명을 처음 넘긴 이후 9일째 계속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050만 명으로 세계 확진자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수요일 하루 2,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월 이후 6달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24만 2천 명으로 집계됩니다. 네, 통계만 들어도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네, 매우 안 좋습니다. 확산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의 지난 14일간 신규 확진자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픽입니다. 위스콘신, 아이오와, 미시간 등 5대5 주변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하루 미 전역의 입원 환자 수는 6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여기 대응하고 있는가요? 네, 여러 곳에서 의료 시스템이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선 입원 환자가 넘쳐 헬기를 태워 이웃 도시로 보내고 사망자가 급증해 이동식 영안실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비상조치는 주마다 제각각입니다. 오하이오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모임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고 유타주도 마스크 의무화를 명령했습니다. 뉴욕주는 밤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당수주는 전면적인 통제 조치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자문위원이 4주에서 6주간 전면 봉쇄를 언급한 건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현재 발등에 불은 2주 뒤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미 언론들은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최악의 시기가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럽도 심각합니다.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19 감염 파도에 각 나라의 봉쇄령 같은 방역 조치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양민열 특파원, 유럽에서도 특히 프랑스 상황이 안 좋죠?
네, 프랑스의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 6천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재봉쇄령이 내려진 지 보름째인데 의료 등 압박이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병실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프랑스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모두 3만 2천여 명입니다. 지난 봄 봉쇄 기간 중에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4월보다도 더 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추이도 여름 동안에 완만했다가 다시 1차 봉쇄 때처럼 가팔라졌습니다. 최근 1일 사망자가 평균 500명대에 이르고요. 프랑스 정부는 병실의 포화 상태가 다음 주 최고 정점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Nous comptons ces derniers jours une hospitalisation toutes les 30 secondes et une admission en réanimation toutes les 3 minutes. 지난주부터 재봉쇄에 돌입한 영국도 어제 신규 확진자가 3만 3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 같은 준봉쇄 조치가 내려져 있는 이탈리아도 세계에서 10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봉쇄 같은 이런 마지막 수단도 효과가 없으면 대안은 뭡니까? 아직까진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프랑스 정부가 재봉쇄령 중간 평가를 했는데 딱히 추가 대책은 내놓지 못했고요. 적어도 보름은 전면 봉쇄를 지속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전처럼 축제를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백신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로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분을 먼저 확보해서 중저소득 국가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VID-19 vaccine, a global public good.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joined it, choosing solidarity over vaccine nationalism. 네, 독일 외무장관이 어제 파리 평화포럼에 참석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가난한 나라들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신 개발의 가능성이 커지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은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상황은 바이든 이 행정부가 봉쇄 조치를 언급했다가 지금 여론에 굉장히 악화 모습을 부딪히고 다시금 봉쇄 조치는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마냥 지금 락다운을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년 안에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금 미국은 이번 겨울에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은 땡스기빙 연휴 1년 중에 가장 큰 이 할러데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통계측에 의하면 38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든 뭐든 이제는 가겠다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 LA 카운티 보건국은 여행을 다녀오면 반드시 14일간 격리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는데요. 14일 동안 과연 집에 머무를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14일 동안 집에 머무르게 되면 그들의 경제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머무를 사람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땡스기빙 때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이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땡스기빙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세는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한국은 각종 시위,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개천절 집회 각종 할러데이 때 시위로 인해서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였는데 미국은 시위는 둘째치고 저 연휴 때문에 연휴를 분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하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대유행은 지금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13일 여기 미국 현지 시간 현재 신종 코로나의 대유행 속에 급락하는 모습 2.4%가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브레이크 없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무려 15만 명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요, 지난 우리가 여름에 6월, 7월 당시에 최고점이었던 때가 77,259명이었습니다. 7월 16일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무려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히사모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이번 겨울에 지금까지 죽은 숫자보다 내년 2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거의 2배에 육박할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뉴스가 지금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네바다주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요. 세크라멘토 지역까지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재는 항상 같이 옵니다. LA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의 진앙지, 지진의 발생 지역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선 뉴스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 3주 후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다소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실어증 환자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모습이기도 한데, 또 이런 뉴스 들으면은 여전히 트럼피들 가운데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맹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몇몇 곳에서 부정선거라기보다는 선거 집계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 표를 뒤집을 만큼의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많은 외국에서 미국의 선거를 참관했던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입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죽은 맥케인이 결국 산 트럼프를 잡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리조나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2018년 8월에 세상을 떠난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은 전쟁의 영웅이었고요. 정말 애리조나에서의 거의 영웅이었죠. 근데 기억하시죠? 그가 죽을 때 자기의 장례식에 트럼프가 오지 않게 하라 할 정도로 트럼프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주변 참모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조롱하고 비꼬고 하는 그거를 비난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야 맥케인의 그 부인 신디 여사가 바이든 쪽으로 돌아서는 일까지도 벌어졌는데요. 애리조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이 공화당의 텃밭이었는데요. 조지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걸핏하면 비난하던 흑인 민권 운동의 거물, 고 존 루이스 전 상원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즉 최종 순위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돌아가면 죽은 루이스가 산 트럼프를 잡은 셈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한테 졌고 트위터질만 하지 않았어도 저 입에 반창고만 붙여놨어도 정말 무난하게, 왜냐하면 한편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요,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겠죠. 4년 동안 그는 정말 다시금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자기는 재선에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한 번 더 미국이 자기를 선택해주면 지난 4년 동안 처음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와서 우여곡절, 시행착오 어떤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남은 4년 동안은 정말 잘할 것 같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겠지요. 근데 미국이 그를 선택해주지 않은 현실 앞에서 트럼프가 이제 저 대통령 프리미엄이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는 비참한 말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 딱하지요. 그쵸? 입만 다물었으면, 트위터질만 하지 않았었으면, 그리고 정말 조금 더 대인배다운 모습만 보였었으면, 사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미국인 그 누구도
코로나의 원인을 트럼프에게 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 오만방자한 저 입, 거만함 저 모습, 거들먹거리는 저런 것,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조잘조잘 거렸던 저 트위터질 때문에 그는 자기의 표를 다 잃어버렸고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사마가족 여러분, 저는 문득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는 저희 스태프들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정말 천운을 타고난 친구다. 트럼프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쵸? 바이든 경우만 하더라도 정치계에서 40몇 년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트럼프는 뭐 사업가로서 정치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근데 대통령까지 거머쥐었을 때 정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었는데 그 하늘이 준 천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로또에 당선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사모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내려오시고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미국을 사랑했던 모습이 진정성 있는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희사모도 트럼프를 위한 조그마한 영상 하나 만들 용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 안 받겠지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 통제 기업에는 투자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31개에 해당하는 중국 기업, 뭐 나스닥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이겠죠. 주식 매매가 금지될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차이나텔레콤 같은 모바일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미국이 대통령이 한다고 다 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틱톡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계속 법원에서는 지금 기각시키고 있죠. 그렇죠? 틱톡은 무난하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와 여론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매각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종목군으로 분류되던 중국의 전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뭐 리오토라든지 오토리죠. 자꾸 헷갈리네. 리오토죠. 리오토라든지 뭐 비아디 같은 그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가분들이 이거 큰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 구독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가 보인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는 밀월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외국 정상들도 참 헷갈릴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밀월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은 지금 뒤늦게 바이든에게 축하 표시를 하고 있는데 당선인이라는 호칭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는 얘기겠죠. 심지어 트럼프 자녀들조차도 대선 불복을 놓고 두 패로 나뉘었다는 모습입니다. 뭐 멜라니아를 비롯해서 몇몇 자녀들은 인정하고 날아가자 한데 또 저쪽은 아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다라고 못을 꽝꽝꽝 박았습니다. 미 대학 연구팀에서 참 조금 놀라운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요, 식당이 제일 높답니다. 커피점이라든지 종교시설에 4배에 해당하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각종 종교시설, 교회 측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게 이렇듯 통계는 나오는데 왜 교회에다가만 유독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라고 하는 게 그쪽의 이야기거든요.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저도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팬데믹은 백신 덕분에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 기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벌써 우리는 1년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한솥밥을 먹었던 팍스뉴스,
CNN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트럼프 4년 내내 트럼프 편이었던 팍스 뉴스가 지금 트럼프와 원수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버리고 떠난 팍스를 혼내주겠다 하면서 경쟁 매체를 구상하며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애리조나주의 바이든 승리를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 선거 부정에 대한 보도도 일축해버리는 팍스의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아무리 자기 편이라 하더라도 뉴스는 그래도 정도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트럼프를 싫어하거나 바이든 편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옳은 자의 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3번째 자서전을 냈는데요. 와, 회고록이죠. 17일에 발간된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흑인에 겁먹은 미국인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를 자극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조금은 설득력이 있지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진 회고록입니다. 즉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은 순간 사실 획기적인 변화였죠. 백악관의 수많은 그 화이트들, 백악관의 그 백인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이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들을 캐치하면서 그들의 표를 흡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예전 뉴스도 언급을 했지만 트럼프가 되고 난 이후에 뭐 커스코나 뭐 반스나 랄프스나 이런 마켓에서 일하는 이 백인들의 액션, 특별히 아시아인들과 흑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건방져졌습니다. 직업의 귀천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저렇게 인종차별적 액션을 취하는 와이트 트래시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와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러니까 마켓에서 저짓이나 하고 있지 저 늙은 나이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데, 트럼프 대선 이후에 저렇게 정말 싸가지 없이 변한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서 그러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인종에 대한 차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살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로 이루어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돌대가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고국 소식, 참 마음이 아픈 소식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유니클로 아시죠? 일본 제품이잖아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노재팬, 일본 제품 불매운동 때문에 거의 한국에서 거의 뭐 철수 직전이었죠. 근데 지금 옛말이 되었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십니까? 유니클로 매장 앞에 이 코로나 이 추운데 저렇게 줄을 바글바글 섰답니다. 이 사진이 어디냐면 잠실 롯데월드의 유니클로 매장이랍니다. 참 롯데답다. 롯데가 대한민국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CEO도 한국말보다는 일본말이 더 편하니까 뭐 상품 하나 나왔나 보죠. 그랬는데 저렇게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도 물건이 동나고요.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다음 온라인에서도 동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어떤 네티즌이 이 기사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전에 너가 할머니 살 때 도둑이 들어와 할머니 강간하고 갔는데 그 손자가 식당을 해. 그런데 할머니 손자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 식당 가서 돈 주고 밥을 사 먹을래? 그거랑 똑같은 거다. 일본 제품 알고 모르고 사용하는 거 있지만 유니클로는 일본 상징이었잖아. 꼭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냐? 한국인임을 포기하고 미국 간 가수 누구랑 같은 거지. 하도 오래돼서 그 이름도 모르겠다. 얼바인으로 이사온 유승준 씨입니다. 그 가수 이름은. 뭐 유승준 씨랑 저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요.
독립군의 후손인 제가 봤을 때도 생각이 있나 없나, 저러니까는 유니클로 그 CEO가 그렇게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발언했는지 아시죠?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걱정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 냄비 근성이라서 금방 좀 지나면 또 살 거다. 벨도 없습니까? 저 줄 쓴 사람들 다 모아다가 대마도에다 살게끔 하면 어떨까요? 아니, 입을 옷이 없습니까? 그 옷이 그렇게 좋습니까? 일본 놈들 밑에 옷을 그렇게 사 입어야 되겠습니까? 아, 갑자기 막 열이 확 치밀어 오르네요. 미국에도 유니클로 매장이 있는데, 여러분, 노 재팬, 일본 제품 운동 그만 삽시다. 정말 한국인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될 지경이랍니다. 지난 겨울에도 지금 저 모양이더니 이탈리아 1년 동안 제대로 준비 안 했네요.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윈과 시진핑이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격노한 시진핑, 마윈의 엔트그룹 IPO를 적극 막아서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는 거는 한순간인 거 아시죠? 우리도 마스크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은색 마스크 라니맘닷컴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뭐 라니맘닷컴에서 안 사셔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 분이 안 풀리네. 아까 저 유니클로 제품 사려고 줄 서 있던 저 얼빠진 저 한국 사람 같지 않은 한국인을 향해서 멍멍아 크게 2번 짖어줘라. 에이, 나쁜 인간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 연속 10만 명을 넘었고 하루 사망자는 6개월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재봉쇄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경상 포화 상태를 빚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 현장에선 단속보다 착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내용을 짚어봅니다. 정부가 연간 8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모자란 부분은 억대 신용대출을 얹어 해결하는 이른바 영끌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